참 공부하기가 참 기분이 재미있을 만큼 짤막해서 좋은데 소장경락은 그래도 좀 복잡합니다. 아주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쓸개 담경락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장경락은 심장에 비하면 조금 많아요. 혈자리 수도 많고 조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우리 48페이지 읽어가면서 합시다. 자, 새끼손가락 외측변에서 시작합니다. 손을 든 상태에서 놓고 보면 소장경락, 양해경락이라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손에서부터 심장까지 갑니다. 기본적으로 손에서부터 심장인데, 자, 모든 양해경락은 얼굴로 가게 돼 있어요. 얼굴로 갑니다. 모든 양해경락은 얼굴로 갑니다. 심장에 물론 갑니다. 가지만 얼굴도 갑니다. 양해경락은. 자, 양해경락이든 음해경락이든 자기가 속한 그 장부가 주인이에요. 이 소장경락의 주인은 소장입니다. 또 소장은 심장하고 표류관계 음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주인이긴 하지만 심장도 주인입니다. 심장으로도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고개를 들렀다가 반드시 양해경락은 얼굴로 갑니다. 그래서 발로 이제 발과 우리 족양경이 있죠. 족삼양경. 그러니까 발로 가는 세 개의 양해경락은 얼굴서 시작해서 요렇게 뱃속에 있는 장부를 거쳤다가 발로 내려가면 끝이라. 얼굴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끝이지만 수삼양경, 손에 있는 삼양경은 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손에서 쭉 내려와서 어깨 쪽으로 해서 한 줄은 밑으로 장부로 가고 한 줄은 얼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장경락도 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깨로 가겠죠. 장부로 가려면은 어깨 쪽으로 가는데 어깨에서 배속으로 하나 내려가고 또 어깨에서 얼굴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점선을 잘 보시면 오른쪽 편에 저 뒷모습이요. 여자 뒷모습 손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등짝에 우리 견갑골 주격뼈 있는 쪽에 알파벳 M자 모양이 하나 그려지죠. M자 모양이 그려져서 자, 대추라는 혈자리를 한번 들릅니다. 제가 담경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6개의 양의 경락, 모든 양의 경락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대추입니다. 대추는 이 목 뒤에 가장 큰 척추로 해서 가장 큰 척추뼈, 이 척추뼈 이걸 대추라고 하는데 이 대추를 반드시 거쳐가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추는 정확하게 척추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혈이란 혈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대추라 하면은 7번째 경추가 가장 큰 척추예요. 그래서 대추라고 하지만 혈자리 상으로는 그 극돌기 바로 밑에 쏙 들어간 자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7번 경추와 1번 흉추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7번 경추입니다. 7번. 이게 1번입니다. 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추라 하면 요거를 대추라 그래요. 큰 척추니까. 대추. 큰 척추니까. 여기 척추 빼죠. 그런데 혈자리상으로는 요 자리를 대추혈이라 그럽니다. 혈자리상으로는 요 자리.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은 척추뼈에 요걸 뭐라 하냐면은 우리 감자탕 먹을 때 손잡이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극돌기라 그래요. 극돌기. 극돌기 하 바로 밑에 요 극돌기와 요 극돌기 사이에 있죠. 자, 1번
맞나? 이게 1번이가. 위에 여기 1번이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이 7번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게 감자탕 먹을 때 손잡이인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 쏙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대추혈이 됩니다. 제가 이 대추를 잡는 방법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목뼈는 돌아가는 뼈고 흉추뼈는 가슴뼈는 안 돌아가는 뼈다. 그래서 쥐고 고개를 돌려보고 뼈가 움직이면 목뼈고 뼈가 안 움직이면은 가슴뼈에 들어간다. 이 C7번이 아니고 요 밑에 1번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요것도 살짝 돌아가. 예, 어떤 때는 보면은. 그래서 꼭 정확성은 떨어져요. 의사들도 그 얘기는 해요. 신경과 의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목뼈를 이걸 쥐고 돌려서 안 돌아가면 그거는 경추 7번이 아니고 흉추 1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내 문 선생한테 더 쉬운 방법을 하나 알았네요. 문 선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2, 3, 4, 5 5번 있죠? 이 5번 예? 5번이 이 뼈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극돌기가 볼 수 있지 뭐. 만져서 갈라진 게 만져진다는 거야. 그 우리 나 이걸 사실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무슨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잡으니까 5번 잡으니까 5번 밑에 7번이지. 그게 오히려 구분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아니 만지시더라니까. 그래 만져보니까 이게 톡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안 만져지고 요를 누르니까 이렇게 갈라진 게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래 좋은 거 있으면 혼자만 알지 말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주지. 내가 모르니까 그때서 가르쳐주고 그래. 그 가르쳐주면 욕된다 하니 말로 잡아 알려. 가르쳐주고 욕 듣는 거지. 어쨌든 자 모든 양의 경락은 대추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양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추혈이라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게 내리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자리다. 네? 거기에 침을 놔도 좋고요. 침을 놔도 좋고 그 다음에 사열을 해도 됩니다. 사열은 굳이 부항을 놔가지고 피를 많이 낼 게 아니고 딱 한 방울씩만 내도 돼요. 근데 사열을 하려면은 이왕이면 세 군데를 해주세요. 요 자리 세 군데를 해주세요. 한 방울씩만 내주세요. 우리 당뇨 집에서 혈당 체크할 때 이거 사역이 있잖아요. 그 침으로 요 세 군데만 탁탁탁 하면 이건 안 아파. 손끝은 아파도 이건 안 아파요. 그래서 한 방울씩만 내면 되고 혹시나 그러고도 열이 잘 안 내려가면은 요 사열처럼 지르고 나서 부항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러면 조금 피가 좀 더 빠지면 열이 잘 내려갑니다. 굳이 해열제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새끼손가락 외척단. 외척단이라 하면은 자 새끼손가락이에요. 요쪽이 바깥쪽이고 요쪽이 안쪽이 됩니다. 요쪽 끝이 있고 요쪽 끝이 있어요. 요쪽 끝은 안쪽 끝은 심장경락이고요. 바깥쪽 끝은 소장경락입니다. 어쨌든 새끼손가락 안에 심장과 소장경락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대추에다가 피를 이렇게 예. 해를 했잖아요. 예. 애기들 해도 아유 상관없습니다. 애기들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애기들한테는 대추 말고요. 2번, 3번이 도도라는 자리가 있어요. 좀 있으면 동맥 얘기할 때도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외척단에서 시작하여 손의 가장자리를 지나 손목을 지나고 그림 하나 더 그립시다. 손 안쪽입니다.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심장경락 했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심장은 음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흘러요. 안쪽으로. 소장은 양이니까 바깥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요쪽서부터 시작해서 요 손가락 요쪽 안쪽에서 시작해서 심장경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반대로 소장경락은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소장경락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러면 또 이래 그려야 되겠네요. 요 반대편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요것도 안쪽으로 해야 되겠네. 이걸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이거 합니다. 요거는 바깥에 여기 엄지입니다. 새끼고 요래 됩니다. 요건 요래 되고 요래 됩니다. 그러면 소장경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요래가 요게 심장 소장이에요. 요게 바깥쪽 겉이고 요는 안. 자, 참고로 또 합니다. 여기 안이니까 폐경락은 여기서부터 이리 갑니다. 폐하고 대칭되는 게 대장입니다. 대장은 둘째 손가락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갑니다. 대칭입니다. 대칭. 그 다음에 심포경락은요, 셋째 손가락이니까 여기서부터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고요. 소장경락은, 삼초경락은 여기서 이렇게 한가운데. 가는 길이 팔에서 외우기가 쉽죠? 그대로 대칭으로 가. 자, 팔을 딱 놓고 보면, 폐와 대장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폐와 대장은 요렇게. 팔을 위쪽으로. 심장과 소장은 요렇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철로, 철길 달리듯이 두 줄이 그렇게 갑니다. 심포와 삼초는 이 한가운데. 요리 가고 바깥쪽으로도 요렇게 한가운데. 이해가죠? 이건 외우기가 쉽죠? 네. 어떤 사람이 팔이 아픈데 여기가 아프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깨 아픈 사람들 여기 아픈 사람 많습니다. 요게 그래서 견비통 하면 견자는 어깨 견자고 비는 팔뚝 비자예요. 견비통은 어깨와 팔뚝이 아픈 게 견비통입니다. 그럼 여기 아픈 사람들은 팔뚝 여기가 아프지 이 아픈 사람 잘 없거든. 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요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락상으로 어느 경락을 손을 가져야 될까요? 폐하고 대장이죠, 그죠? 예? 폐하고 대장이라. 요 아픈 사람들은. 자, 거꾸로 요 안쪽이. 요서부터 시작해서 요 안쪽이 아프더라. 심장하고 소장 쪽 경락을 봐야 돼. 요 한가운데 요게. 쏙 들어간 자리. 요런 데 아프더라. 오는 심포경락이에요. 반대는 삼초경락이고. 팔은 상당히 이 눈으로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팔은. 팔은 딱 그대로 대칭으로 가니까. 근데 다리에 있는 경락 3개는 대칭으로 안 갑니다. 중간에 하나가 틀어져. 그것만 잘 다음에 공부할 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을 지나고 척골 모서리를 지나. 척골이라면 척골을 잘 모르죠. 팔에는 요 만져보시면 뼈가 2개 있어요. 위팔뼈인데 요게 위팔뼈, 아래팔뼈죠. 아래팔뼈 중에 요 위쪽에 뼈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어요. 요걸 척골 그럽니다. 위에 거는 요골이라 그러고 밑에는 척골이라 그래요. 이걸 만져보면 뼈가 2개로 갈라져 있죠. 요 쭉 눌러보면 쑥 들어갑니다. 여기는 침을 쭉 찌르면요. 요 찌르면 열이 툭 튀어 나옵니다.
반대로 쭉 지르면 이쪽에 툭 튀어나와. 그만큼 가운데가 갈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요골, 밑에 있던 게 척골. 그럼 척골에는 밑에 있는 뼈 모서리를 지난다. 여기 요 뼈에 톡 튀어나온 이 우리 그 복숭씨 있죠? 요 모서리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 두 뼈 사이로 나와서 팔꿈치 안쪽에 뼈가 두 개라 그랬죠. 두 뼈 사이로 나와서 팔뚝 뒤쪽 가장자리로 흐른다. 팔뚝 뒤쪽 가장자리로 흐른다. 요리 흐른다는 거예요. 요리 흐르면서 그러고는 어깨 관절 뒤쪽을 거쳐 견갑골 주위의 어깨 부분을 두루 감싸고 자 어깨 관절 뒤쪽입니다. 이쪽을 거쳐서 큰 견갑골을 등짝 넓은 사람 어깨 관절 이쪽을 거쳐 가지고 이 견갑골 있잖아요. 이 견갑골을 두루 감싸듯이 지나간다. 요 보면 알파벳 M자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대추혈까지 가죠. 자, 대추에서 동맥과 교회한 후에 앞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 지난주 다음 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자, 양의 경락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근육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쇄골 뒤에 쑥 들어간 자리. 우리 쇄골 뒤에 눌러보면 다들 쑥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결분이란 자리인데요. 이 결분이라는 혈자리는 위경락에 속합니다. 근데 이 반드시 뱃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 여기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위경맥상에 결분으로 들어가고 결분에서 체내로 들어가서 심장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지난 위에 이른 후에 그 다음에 상완 중앙 깊은 곳에서 인맥과 만나고 소장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장에 속한다. 자, 소장경락이니까 주인이 소장이나 소장에 속합니다. 계속 하행해서 족양명 위경의 하거에 연결하여 하어피를 형성한다 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경락 다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하하편이 뭔지를 그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실제로 요 점선으로 13번 이 소장에서부터 점선으로 저 하거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거라는 그 자체 하나가 소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선은 무시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하거라는 한 자리는 바로 소장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자 뱃속으로 들어간 그 지맥 또는 결분이란 자리 그것은 다시 얼굴로 올라갑니다. 자, 결분에서 목 위로 올라 흉쇄 유돌근 뒤로 해서 흉쇄 유돌근은 쭉 뻗으면 요게 근육 쭉 나오는 게 흉쇄 유돌근이에요. 쭉 뻗으면 목에 근육이죠. 요게 만져보면 목에 요 뒤로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흉쇄 유돌근이에요. 딱 잡아보면 그 뒤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뺨을 지나 눈 바깥쪽을 거쳐서 귀 속으로 들어간다. 또 다른 지맥은 뺨에서 갈라져서 콧뿌리를 거쳐 목, 뇌자, 정명혈로 가서 방광경과 고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혈자리는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혈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왼쪽에서 팔 아래쪽을 지나가지고 등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혈자리가 쭉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제 우리 저 머릿속부터 봅시다. 천궁이라고 있죠. 천궁. 이 천궁이라는 혈자리는 바로 귀 바로 앞에 있어요. 귓볼 말고 귀 안에 귀 앞쪽에 볼록 튀어나온 자리 있죠. 귓볼 말고 귀 앞쪽에 볼록 튀어나온 자리. 요거 바로 앞에 누르면 쏙 들어간 자리입니다. 아 하면 쏙 벌어지죠. 아 입을 아 하고 벌리면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이 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침을 놓을 때 아 하면 침이 잘 들어가겠죠. 침 놓고 나서 이제 입을 다물면 돼. 침 놓기 좋아라고 일부러 여기 침 놓을 때는 아 하세요 이라고 침 놓으면 됩니다. 이 천궁이란 말 뜻이 이 청자가 들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을 청자고 궁은 궁궐이니까 이게 이 쉽게 이야기하면 요게 듣는 거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우리 경락을 잘 보시면 여러 경락이 귀로 들어가는 경락이 있어요. 여러 경락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소장경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 하면 이 소장경락에 천궁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유가 소장 아닌 이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천궁열을 썼다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참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천궁열은 이 귀에 소리가 안 들릴 때나 아니면은 그 3차 신경통 눈으로 온다든지 안면신경 마비 이런 때나 쓰는 자리지 그 외에는 천궁열은 쓰지는 않습니다. 요 천궁열 밑에 보면 관료라고 있어요. 이 관료는 이 바로 이거 바로 밑이에요. 이게 우리 광대뼈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와 천궁열은 귀 아플 때나 소리 안 들릴 때, 그 다음에 구안화사나 얼굴 마비 때나 쓰는 자리지 나머지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 전통심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천용, 천창 해놨는데 이거는 천용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안화사 때나 쓰고 천창 이런 자리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견중류, 견해유, 병풍, 고건, 노유 이런 게 다 어디에 주로 쓰느냐 하면 어깨 아플 때나 목 아플 때 쓰는 자리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자리가 아시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자리가 이 천종입니다. 천종은 자리를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 하면 그냥 한가운데예요. 요 견갑골 있으면 견갑골 한가운데입니다. 그냥 요 한가운데. 눌러보면 아파. 모든 사람이 다 아파요. 네, 아프죠. 예, 아픕니다. 네. 천정. 예? 한번 앞에 사람 한번 눌러 잡아봐요. 앞에 사람 눌러서 잡아보라니까. 견갑골 요래 생겼잖아요. 요렇게 요래 삼각형이 요래 생겼습니다. 네. 아파요. 네. 여기 눌러보세요. 소장이야 점묘가. 그거 누르면 아파. 대체적으로 50개 되겠습니다. 천종은 모든 사람이 다 아픕니다. 50개. 어쨌든 이 자리는 어깨 아플 때, 목 아플 때 쓰는 자리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제 팔로 내려옵니다. 팔에 내려오면 소해라고 있습니다. 소장경에 소해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소장경입니다. 소장. 이거는 심장이고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예요. 요것도 혈자리 이름이 소해예요. 요것도 혈자리 이름이 소해야. 그런데 한자가 달라. 네? 자, 요게 소자는 작을 소자죠. 적을 소자. 요래 쓰는 소자고, 요게 소는 요래 가지고 요래 쓰는 소자. 소년 소녀 할 때 작을 소자고 요거는 적을 소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 있고 거치니까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외소해라 그러고 요거를 내소해라고 구분합니다. 또는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라고, 이거는 음소해, 이거는 양소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엘보 오는 자리입니다. 테니스 엘보나 그 다음에 골프 엘보 오는 자리예요. 자, 엘보가 오면 이렇게 골프를 칩니다. 이렇게 골프를 치면 팔을 요 상태에서 골프를 치죠. 원래 골프 할 때 요래가 치는 게 아니고 요래가 치거든요. 요래. 그러면은 탁 와서 왜 엘보가 오느냐면은 공을 맞는 순간 충격인데 특히 뒷땅을 치는 경우, 공을 안 치고 땅을 치는 경우는 이렇게 무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이쪽에 오겠죠. 어떤 사람은 이쪽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쪽에. 테니스는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와요. 근데 골프는 이렇게
이렇게 치다가 뒷땅을 치니까 이쪽에 많이 와. 이쪽이 달라. 그래서 대개 보면 골프 엘보는 심장 소장경락 쪽으로 많이 오고 테니스 엘보는 요 폐 대장경락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 또 오는 사람도 있어. 본인이 만져보면 알아. 이거는 본인이 어디 아프요? 물어보면 알아. 그럼 여기 아프면은 심장 소장 쪽으로 주로 봐줘야 되고 여기 아프면은 폐 대장 쪽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소에 외소에 여기 아파도 양쪽을 다 봐주시면 돼. 왜냐하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자,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유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표, 사각형 표, 합토혈, 다섯 번째 보면 합토혈, 소해 적혀 있죠. 합토혈, 소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합자라고 되어 있는 이 오유혈의 다섯 번째 있는 혈은 이 장부 자체의 병증을 다스리는 혈자리입니다. 소장 자체의 병이 있을 때는 이 합토혈 소해를 침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양로 이 자리는 팔뚝이 아플 때 쓰는 자리입니다. 팔뚝이 아플 때 외에는 거의 안 씁니다. 양곡 이 자리는 손목 아플 때도 쓰고 양곡이라는 자리는 많이 씁니다. 왕골, 후계, 청곡, 소택 요거는 심장 소장이 안 좋을 때 다 같이 골고루 쓰는 자리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후계입니다. 이 후계는 별표를 몇 개 해 놓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소장경은 뭐 복잡하다 해도 사실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무시해도 되고 정확한 혈자리는 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혈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에 있어서 꼭 하나 더 알아야 될 경락이 뭐냐면은 10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동맥입니다. 이 동맥의 혈자리를 쭉 보시면은 자, 제일 왼쪽에 점선을 보시면은 완전히 한 바퀴 돌았죠? 그죠? 앞으로 해갖고 뒤로 한 바퀴 쭉 한 바퀴 돌아 내려갔죠? 자,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앞으로 해갖고 뒤로도 내려가고 뒤로도 해갖고 앞으로도 내려가고 그렇죠?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시작되는 맥은 인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입술까지 끝나는 게 인맥이고요. 아랫입술부터 또 뒤로 돌아가는 한 바퀴는 반 바퀴는 이건 동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인맥과 동맥은 이 유주 방향이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래 경락사고로 책에 나와 있는 방향은요 둘 다 이 자궁에서 시작해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그 남자는 자궁이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면 자궁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 항문과 음부 그 사이에 장강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 딱 빗겨놔 놓고 저 다리 벌려서 빠르당 빗겨놓으면 딱 항문과 음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장강이라는 혈자리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자 인맥은 위로 앞으로 오고 동맥은 뒤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체 한 바퀴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가서 한 바퀴 돌고 뒤에서 올라가고도 한 바퀴 돌고 하는 게 인맥과 동맥입니다. 그래서 열이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오느냐 뒤로 올라오느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열은 앞으로 올라오고 어떤 열은 뒤로 올라가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열은 앞으로도 내려가고 어떤 열은 뒤로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뒤로 내려가는 게 많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되게 앞으로 올라와서 뒤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심장 같은 경우는 열은 또 뒤에서 올라오거든. 앞으로 올라올 때도 있고 뒤로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뒤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은 유주 방향은 여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오고 뒤로 올라간다지만 그 길로 또 도로 내려가고 한 바퀴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는 것이 동맥이라 했습니다.
장강에서 응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올라가면은 요유, 양관, 명문, 현추, 척중, 중추, 건축, 지형, 영대, 신도 이래 있죠. 신주, 풍문, 도도, 대추 이래 되어 있는데 요게 대추 말고 대추, 도도 없고 신주 이랬습니다. 신주 이 혈자리가 애들한테 해주는 자리입니다. 네? 예, 애들 소와 뜸자리입니다. 소와 뜸자리로 보시면 돼. 그러면 애들한테는 뜸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주느냐? 반미리 때도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작으면 돼. 그럼 정말 따끔한 것도 못 느낄 정도 됩니다. 그걸 몇 개 해주면 돼요. 그게 침을 놔주셔도 되고. 예, 딱 하게 진짜 아주 작게 애들이 아프다는 걸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쌀알 절반 4분의 1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만 하면 돼요. 네. 성장병도 좋아요. 이건 신주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추에 애들 피 빼줘도 되느냐? 그 사혈침을 가지고 대추 혈자리에 이렇게 톡 치면요 아픈 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피를 한 방울 두 방울만 탁 내주면 열이 팍 내려가요. 이거 해도 돼요. 2천짜리 하니까 아프다고 샀어. 아 여기 아프다고? 네, 이거는 안 아파요. 그래서 여기 예. 안 아플 것 같아. 대추는 안 아파요. 아 어디가 아픈데 이천짜리 돈이. 아, 그 열나니까. 열나는 데는 여기 그 아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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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 제일 잘 내리가 어디야? 요 여기가 소상. 골고루 그러니까 아니 소상 이렇게 열이 난 아들은 여기 세 개를 딱 중간에 해가지고 우리가 소상하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를 삼상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딱 해보고 나면 열이 싹 내려가. 이게 아파. 애들은 열 진짜 잘 내려. 네? 아프니까 손가락 끝이 나빠. 여기 해도 애들은 여기는 안 작은 해. 침 그게 있는데 작은 것 다. 네, 여기 하면 아프다 하니까. 그런데 열이 내려가면 이제 물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아프기는 네, 요 대추열이 제일 안 아파요. 해보면 진짜 아픈 거 몰라요 거기는. 대추는 그럴 안 것 아프지. 예. 근데 빨리 열이 내려가야 되는 손톱이 제일 나. 삼상열이 제일 좋아. 자 여기서 침자리로 쓰는 자리로 제일 유명한 자리는요. 자 제일 위에 백회라고 있죠. 제가 이 동맥혈자리 중에서 침자리로 제가 지금까지 써본 자리가 이제 요 그림보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니까 오히려 편할 겁니다. 103페이지. 침이든